자,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논술대가 모시기, 이 두 분 동시에 모시기 쉽지 않아요. 바쁘시고 또 공교육, 사교육에서 굉장히 주가를 달리고 있으신데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실제 실전에 다가오면서 뭐 학원 다니면서 첨삭에 목숨을 거는 이런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효율적인 첨삭 어떤 지도 방법 또는 논술 첨삭은 정말 필요한지 뭐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 대학이 논술 전형 이제 최초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는 이 대학들이 논술 출제하고 시험 채점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 안 했어요. 누구도 몰랐죠. 그냥 단지 합불만 있었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채점이 되고 내가 쓴 글이 잘 쓴 거야 못 쓴 거야도 몰랐어요. 이때는 첨삭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 암기된 답안으로 논술을 쓰는 게 아니고 사고의 과정이 드러나야 되니까 첨삭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학들은요. 논술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강평도 해주고요. 문제 해설도 해주고 채점과 기준도 다 공개하고 좋은 답안 좋지 않은 답안도 다 공개해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첨삭이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많이 부풀려져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논술 시험 임박해가지고 아주 고가의 첨삭을 받으면 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첨삭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문제도 내가 뚫지 못한다, 해결 못한다 이러면 과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첨삭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의 문제를 본인이 쓰고 완벽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때는 대학이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 첨삭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연계는 어떤가요? 자연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수리논술하고 과학논술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리논술은 그 윤신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을 첨삭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인다든가 비용을 들인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교육 시장에서 정말 너무 부풀려진 이야기고요. 네. 제가 혹시 이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그 논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첨삭 말고 과정 첨삭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뭐냐 하면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것을 옆에서 30초만 봐주신다면 네.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네네. 그 30초를 할애해 주시면 그 학생이 머릿속에서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게 바로 이제 과정 첨삭이죠. 네. 이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학논술 역시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글 자체를 못 쓰겠어요.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물론 당연히 조금 글 쓰는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동의합니다만 특히 이제 과학논술은 수리논술과 다르게 과학적으로 그 과학적 추론 과정들을 이제 말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과정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역시 과학논술도 저는 이제 그걸 개요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건과 그다음에 내가 도달해야 될 결론 이것을 미리 연습장에다가 써보시고 그다음에 요 사이사이에다가 내가 사용해야 될 개념 이것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일목요연한 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개요짝이라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과학논술은 수리논술과 다른 점이 수리논술은 일단 논제에 있는 조건과 구할 것이 1순위 그다음에 2순위가 제시문과 그다음에 이전 논제들, 그다음에 3순위가 자기 배경식 이거였다면 네. 과학논술에서는 달라지는 점이 제시문이 1순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제시문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인문계 논술하고 상당히 비슷해지는 거죠. 그 내가 이 결론에 도달을 할 때 이 논제에서 요구하는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에 도달을 할 때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1순위로 올라가는 건데 바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개요를 짜서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첨삭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요를 좀 첨삭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개요 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네.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를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글쓰기는 네.
제가 아까 그 인문계 쪽은 혹시나 글을 잘 쓰는 게 합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글을 잘 쓴 글이 이제 중요하다면 네. 이제 당연히 그 첨삭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좀 그런 첨삭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네. 그런 과정 첨삭들 또는 개념 첨삭들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첨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쓴 글에 대한 확신, 내가 이걸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들한테 노크를 하는 건데 인문계 논술에 대해서 충분히 윤식 선생님이 팁을 주셨으니까 뭐 일단 자기 글에 대한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논술이 생각의 집을 짓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벽돌이 진짜 벽돌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지고 개요쓰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집을 짓는 사람이 만약에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짓지 않고 벽돌 한 장 올릴 때마다 어떤 집을 지을까를 생각하면서 매번 벽돌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집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완성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정호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인문 논술은 개요를 완성이 되면 개요만 놓고 글쓰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문이 나올 확률도 없어지고 그렇죠. 표현의 한계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 이 과정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절차 과정들을 자기 방법으로 잘 숙련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인문논술은 사실 또 첨삭을 여러 군데 여러 쌤한테 받으면 오히려 더 혼돈이 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근데 봐요. 제가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전문가들을 만나봤을 때 네. 이 논술이 사실은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논리적인 사고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이나 네. 추론을 하고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규칙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점에서 다르고 저 사람 관점에서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갑자기 100%. 네. 그래서 논술에 답이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채점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완전 호정훈 선생님이 또 과학논술에 대한 접근을 우리 학생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논술의 기적 누가 가능한가를 가지고 주제를 다뤄봤는데 누구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합격 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얼마만큼의 시간과 열정을 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토크를 통해서 좀 많은 유익한 심도 깊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